누구랑?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민혁, 태준이 대답했다. 신하의 그룹의 회장, 신하의 그룹. 그 이름은 진우에게 낯설지 않았다. 미다스 그룹의 경쟁자였던 거대 기술 기업. 강민혁, 교활하고 잔인한 남자. 언제나 그들을 짓밟으려 했던 남자. 진호는? 진우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다. 진호도 같이 갔어. 태준이 말했다. 강민혁이 그 아이를 입양했어. 그 말은 칼날처럼 진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아들, 그의 핏줄이 다른 남자에게 입양되었다고? 고통,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20년간의 혼수 상태, 그리고 눈을 떠보니 낯선 세상, 무너진 회사, 그리고 산산조각 난 가족. 그는 20년 전의 권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무명이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다음 며칠 동안 진우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갔다. 태주는 그에게 스마트폰을 가져다 주며 인터넷, 소셜미디어,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해 주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 있었다. 그는 오래된 거리를 대신해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들, 그리고 더욱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태주는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진 후 태주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강민혁의 압박과 탁월한 리더의 부재 속에서 미다스 그룹은 껍데기만 남은 채 쇠락해 있었다. 그 남자가 우리 회사에 무슨 짓을 했지? 진우가 물었다. 그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어. 네가 없는 틈을 타 시장을 조작하고 우리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빼앗아 갔지. 태주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 남자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았어. 진우야. 가족, 회사, 심지어 내 경력까지도. 진우는 눈을 감았다. 처음의 고통은 점차 그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변해갔다. 서연의 배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강민혁의 사악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 남자는 그의 가족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린 뒤 모든 것을 가로챘던 것이다. 회복하는 동안 진우는 시장과 경쟁사들, 특히 신하의 그룹에 대해 다시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강민혁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 방식으로 항상 그가 경멸했던 거대한 제국을 부패와 권력 조작 위에 세웠음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신하의 그룹의 내부는 수많은 허점과 거짓말, 사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얼마나 강해졌지? 진우가 태준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거의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됐지. 태준은 무력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모든 숫자와 그래프를 분석했다. 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20년간의 혼수 상태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의 지성과 경험, 그리고 굳은 의지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만 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태준이 지난 20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진우는 차갑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늙은 눈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진우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탁월한 전략가였다. 계획이 있어? 태준이 물었다.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어. 진우가 말했다. 그는 너무 강해. 하지만 그의 약점, 신하의 그룹이라는 제국에 있는 허점들을 공격할 수 있어. 그는 모든 것을 거짓 위에 세웠고 나는 진실로 그를 무너뜨릴 거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싸움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우가 곁에 있으니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다. 20년 만에 깨어난 남자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간의 이 불공평한 싸움. 그러나 진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수 없었다. 강민혁 회장의 집무실. 거대한 추와 소킨투 트랑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불빛은 마치 도시 전체가 그의 발밑에 엎드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검은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강민혁은 한 손에 든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명성과 권력, 그리고 한때 미다스 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던 권진우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그는 조용히 웃었다. 진우가 깨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갔지만 이내 그 감정은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20년 전의 권진우는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지금의 그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화석에 불과했다. 세상은 완전히 변했고 그의 영향력은 이미 거대해졌다. 20년 전 그의 사고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미다스 그룹의 신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된 사고였다. 그는 진우가 잠든 틈을 타 서연을 그의 곁에서 떼어놓고 그녀의 아들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서연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고 강민혁은 그 절망을 이용해 그녀를 천천히 자신의 소나귀에 넣었다. 하지만 지금 진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그에게 작은 재미를 선사했다. 그는 이 낡은 장난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이자 신하의 그룹의 비서실장인 김재민이 들어왔다. 재민은 냉정하고 효율적인 사람이었으며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회장님, 미다스 그룹에 대한 최종 인수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민이 보고했다. 강민혁은 피식 웃었다. 그 껍데기만 남은 회사에 아직도 미련이 있었나? 권진우가 태준과 함께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재민이 덧붙였다. 재기? 강민혁은 경멸스럽게 웃었다. 그는 20년 동안 멈춰 있었어. 지금의 세상은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그를 막을 필요는 없어. 그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세상이 직접 보게 될 테니. 그는 진우를 무시하고 자신의 위스키를 마셨다. 그는 20년 동안 진우를 잊고 살았지만 진우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잠들어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승자라고 확신했다. 그는 진우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한편 진우는 태준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데이터와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20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했다. 새로운 기술, 시장 동향, 그리고 신하의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들을 분석했다. 태주는 그런 글을 보며 안쓰러워했다. 진우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먹지도 않은 채 오로지 복수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진우야, 좀 쉬면서 해. 넌 아직 회복 중이야.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쉴 시간이 없어 태준아. 그가 20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된 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신하의 그룹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오션 게이트에 집중했다. 해양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는 강민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야심작이었다.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내세웠지만 진우의 분석 결과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자원 채취와 환경 오염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강민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진우는 태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강민혁의 제국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어. 우리는 그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공격해야 해. 그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을 차단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부정을 폭로할 거야. 태주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해. 신하의 그룹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 위험을 감수해야 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야.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혁은 우리가 무너진 회사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무시할 거야. 바로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거야. 그는 내가 20년 전의 권진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내가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그는 잠든 동안에도 그의 두뇌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일까? 태주는 진우의 자신감 넘치는 눈을 보며 믿음이 생겼다. 그들의 계획은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진우는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 듯했다. 다음 날 진우는 태준과 함께 조용히 미다스 그룹의 오래된 사무실을 찾았다. 먼지가 쌓인 책상, 거미줄이 쳐진 사무용품들, 모든 것이 20년 전의 그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손으로 책상을 쓸어내렸다. 그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은 그에게 잊고 싶었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무력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태준과 함께 20년 전의 팀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들었고 대부분은 은퇴했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였다. 진우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설득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믿지 않았다. 권진우 회장님, 20년 전의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강민혁 회장님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절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했고 그들의 눈빛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20년 전의 젊고 열정적인 권진우를 다시 보았다. 그들은 그의 눈에서 과거의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읽었다. 마침내 몇몇이 그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함께 미다스 그룹의 재건을 위해 뭉쳤다. 비록 초라하고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재벌에 맞서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진우의 시도를 무시했고 그의 부하들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우가 자신에게 복수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은 마치 바보 같은 어린애의 장난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만심이 그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진우는 태준과 함께 20년 전 미다스 그룹의 오래된 사무실로 돌아왔다. 텅 빈 사무실은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침묵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낡은 책상에 앉았다. 손끝으로 차가운 나무 표면을 쓸어보니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20년 전 이 작은 사무실에서 그와 태주는 미래를 향한 꿈을 꾸며 밤을 새웠다. 그 꿈은 강민혁이라는 그림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는 태준과 함께 재건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진우는 20년 전에 핵심 팀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진우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권 회장님,
20년 전의 미다스는 이미 과거의 영광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회장님께서 아시던 세상이 아니에요. 한때 그들의 수석 개발자였던 박상호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강민혁 회장님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괜히 과거의 집착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상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앞에 앉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다.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던 불타는 열망과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다. 박상호는 그 눈빛에 흔들렸다. 진우는 마침내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다. 난 잠들어 있었지만 내 두뇌는 멈추지 않았네. 20년 동안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강민혁이 가진 모든 것을 분석했어. 그는 거미줄을 치고 그 안에 먹이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었지만 그 거미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강민혁이 주력하는 프로젝트 오션게이트 숨겨진 비리를 보여주었다. 박상호는 충격을 받았다. 강민혁의 프로젝트가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자원 채취와 환경 파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진우는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로 보여주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 진실이네.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야. 진우가 말했다. 박상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진우의 비전과 단호함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의 나이든 몸과 쇠퇴한 능력을 걱정했지만 진우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으려는 욕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강렬한 열정이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진우의 과거 팀원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은퇴했던 베테랑 개발자들, 이직했던 마케팅 전문가들, 그리고 모두가 미다스의 쇠락을 안타까워했던 옛 동료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그들의 모임은 거창하지 않았다. 낡은 사무실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 소식은 강민혁에게도 전해졌다. 그의 비서 김재민은 진우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고했다. 회장님, 권진우가 옛 부하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미다스 그룹 재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혁은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그 멍청한 짓에 누가 동참하겠나?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군. 그는 진우의 시도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움직임을 단지 늙은 사자의 마지막 발버둥 정도로 치부했다. 진우는 강민혁의 태도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무시와 자만심은 진우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오션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강민혁의 비리와 관련된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진우는 옛 동료들을 활용하여 강민혁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하의 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작은 정보들을 모아 진우에게 보고했다. 진우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고요한 물 밑에서 거대한 빙산을 움직이는 것처럼 강민혁의 눈에 띄지 않게 그의 제국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진우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진호와 함께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진우가 깨어났다는 사실이 단지 자신의 과거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은 이벤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진우의 침묵이 단순한 무력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이다.
진우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지성과 경험은 낡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대 사회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분석했다. 그는 강민혁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강민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충격이 다가왔다. 미다스 그룹의 이름으로 강민혁이 주력하던 오션게이트 프로젝트의 일부가 비리 혐의로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조용히 언론에 보도되었다. 강민혁은 이 소식에 분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민혁은 분노했다. 미다스 그룹이라는 잊힌 이름이 그의 야심작 오션게이트 프로젝트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비서 김재민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그놈들에게 정보를 흘렸어? 당장 조사해.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기자와 신문사를 찾아내서 입을 막아. 김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미다스 그룹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션 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권진우, 그 녀석이 버린 지시군. 감히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놈이. 그는 진우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진우의 움직임이 단순한 발버둥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녀석의 약점을 찾아내 그가 아끼는 모든 것을 이용해 그를 완전히 박살내버려. 다시는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도록. 강민혁의 눈은 증오로 번뜩였다. 그는 진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우는 이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어 돌아왔다. 한편 진우와 그의 팀은 낡은 사무실에서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션 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강민혁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강민혁은 우리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막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방역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는 강민혁의 다음 수를 정확히 예측했다. 강민혁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진우와 그의 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할 것이었다. 진우는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구축했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강민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접촉했다. 진실을 원하십니까? 신하의 그룹의 오션 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우는 그들에게 강민혁이 숨기려 했던 모든 증거들을 제공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진우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진우가 미리 심어둔 정보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새어나갔다. 오션게이트 프로젝트는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제 권진우를 개인적인 복수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진우의 아들이었던 진우에게 접근했다. 진우는 이미 성인이 되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강민혁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다. 강민혁은 진우에게 진우가 깨어났다는 사실과 그가 벌이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이야기했다. 내 친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도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호는 강민혁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는 강민혁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분노와 불안을 보았다. 강민혁은 그에게 완벽한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지만 최근 그의 행동은 진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진호는 조용히 강민혁의 집무실을 뒤졌고 거기서 강민혁이 진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 진호의 세상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진우는 진호가 강민혁의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익명으로 진호에게 강민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자료를 보냈다. 진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양아버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과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서연은 괴로워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감시 아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버린 것을 후회했지만 그녀는 강민혁의 협박과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진우의 근황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강민혁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진우를 응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진우의 팀원들 중 한 명의 가족을 납치하여 진우를 협박했다. 네가 가진 모든 자료를 넘겨.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모든 짓을 멈춰. 그렇지 않으면 내 동료의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진우는 잠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복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민혁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강민혁은 그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었다. 진우는 태준에게 말했다. 이것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강민혁은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계획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진우는 강민혁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투항하겠다고 말했다. 강민혁은 승리에 도취되어 진우를 조롱했다. 결국 항복하는군.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바보 같은 녀석. 강민혁은 진우가 투항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하여 진우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마지막 자만심을 이용해 그의 가장 큰 약점을 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우의 투항 소식은 신해그룹 내부를 뒤흔들었다. 강민혁은 승리에 도취되어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진우가 강민혁에게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당신이 진우를 협박하고 있잖아. 강민혁은 그녀를 비웃었다. 서연, 진실을 제대로 봐. 그 남자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낡은 유물일 뿐이야. 그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내 발밑에 무릎을 꿇었어. 네 아들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서연은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진우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민혁의 감시와 협박 때문에 진우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20년 전 강민혁은 진우의 사고가 서연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서연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진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한편 진호는 강민혁의 비리를 담은 익명의 자료를 받은 후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강민혁을 완벽한 아버지로 믿어왔지만 그 자료들은 강민혁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진호는 아버지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는 진우가 잠든 동안 강민혁이 서연에게 했던 행동들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혁이 서연을 어떻게 조종하고 협박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진호는 자신이 2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는 강민혁에게 달려가 진실을 추궁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어머니와 저를 속였나요? 강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진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래, 사실이다. 그 남자는 너를 버리고 잠들었어. 나는 네가 나처럼 강한 남자가 되기를 바랐어.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쳤고 너를 내 후계자로 키웠어. 강민혁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진호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진호는 강민혁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자료를 보낸 익명의 제보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곧 그것이 진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우에게 직접 연락했다. 아버지, 저 진호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진호야, 강민혁이 네 어머니를 협박하고 조종했다. 나는 너와 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진우는 진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진호는 진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강민혁의 계획에 동조하고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던 과거를 후회했다. 그는 진우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우는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모두 강민혁이 꾸민 짓이야. 이제부터라도 함께 싸우자. 한편 진우는 강민혁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에게 말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강민혁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강민혁의 가장 큰 약점을 노려야 합니다. 진우는 강민혁의 불법 자원 채취와 환경 오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강민혁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진우는 기자회견장에 미리 잠입하여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강민혁은 진우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비웃었다. 그는 진우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 선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한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강민혁은 연설을 시작했다. 미다스 그룹의 전 회장 권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하의 그룹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권진우의 개인적인 욕심과 무능력으로 인한 결과이며 신하의 그룹은 관대하게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 순간 진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진우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진우는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강민혁 회장에게 무릎을 꿇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20년간의 거짓말과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강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진우에게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진우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말했다. 강민혁 회장은 지난 20년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의 회사,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삶까지도. 그는 나를 파괴하기 위해 내 아내를 협박하고 내 아들을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가 오션 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얻으려 했던 막대한 이익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강민혁의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강민혁이 부하들에게 불법 자원 채취와 환경 오염을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진우의 계획에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함께 강민혁을 향한 질문들이 폭탄처럼 쏟아졌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진우의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겨우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무능한 남자가 아니라 치밀하고 교활한 복수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은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진우는 차분하게 강민혁의 비리를 폭로했다. 강민혁 회장은 자신의 야심작 오션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불법적인 자원 채취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저와 제 가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는 준비한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자료에는 오션게이트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환경 파괴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강민혁이 지시한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진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이 녀석,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해? 그 순간 진호가 나타났다. 그는 강민혁의 팔을 잡고 그를 밀어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머니와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호의 눈에 담긴 배신감은 강민혁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가 20년 동안 공들여 키웠던 아들이 이제 그의 가장 큰 적이 되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진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진호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진우의 옆에 섰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강민혁 회장은 제 친아버지인 권진우 회장님을 사고로 위장하여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어머니를 협박하여 저를 그의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진호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진호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민혁은 그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과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까지도. 그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위선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패배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서연을 만났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버린 것을 후회해요. 나는 진호에게 당신을 버린 나쁜 엄마가 되기 싫었고 강민혁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강민혁의 가장 큰 희생자였어. 나는 당신을 용서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우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20년 동안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의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기쁨이었다. 그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강민혁에게 복수했지만 그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쇠락했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진호는 진호와 함께 미다스 그룹의 재건을 시작했다. 진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했다. 그는 강민혁에게 배운 모든 지식을 진우의 지혜와 결합하여 미다스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더욱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강민혁이 체포되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진우는 미다스 그룹의 재건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낡은 사무실은 이제 활기로 가득 찼다. 20년 전의 동료들은 다시 모여들었고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진우의 비전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미다스 그룹을 더욱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회사는 과거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선도해야 합니다. 진호가 말했다. 그는 강민혁 밑에서 배운 경영 지식과 진우에게서 배운 진실한 리더십을 결합하여 새로운 미다스 그룹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진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그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진우는 아들의 성장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20년 전의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지만 그는 아들을 믿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 진호야, 너는 나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두 부자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부자의 정은 하루하루 쌓여갔다. 진호는 진우에게 지난 20년간의 세상의 변화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우는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한편 서연은 병원에서 진우를 찾아갔다. 그녀는 진우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 진우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진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서연,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 당신은 강민혁의 가장 큰 희생자였어. 당신은 진호를 지키기 위해 강민혁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해. 그리고 당신을 용서해. 진우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진우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이해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진우와 진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미다스 그룹은 진우와 진호의 노력 덕분에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오션게이트 프로젝트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건했고 환경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우는 회장직을 진회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사의 리더가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 나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시간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나는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20년이라는 긴 어둠 속에서 깨어난 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우는 눈을 떴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하얀 빛이 눈부시게 시야를 가렸다. 코로 훅 들어오는 소독약 냄새는 그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머리는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했고 온몸은 남의 것처럼 무겁고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의 침실이 아니었다. 기억을 더듬어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트럭이 돌진하고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소리가 들렸던 교통사고.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왜 침대 맞은편에 큰 거울이 놓여 있을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울 속의 남자를 바라봤다. 초췌하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건 바로 자신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 얼굴을 잔인하게 파괴한 듯했다. 핏기 없는 피부, 깊어진 주름,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피로가 느껴졌다. 그는 말을 하려 애썼지만 목이 타들어 가는 듯 건조의 쉰 소리만 겨우 흘러나왔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내 눈물을 가득 머금었다. 진우야, 드디어 정신이 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렸다. 진우는 그를 알아보았다. 한태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다. 태준은 급히 침대 옆으로 다가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진우의 손은 따뜻했다. 삶이 돌아온 것이다. 얼마나 지났어? 진우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20년, 20년. 그 말은 진우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20년? 말도 안 돼. 그는 불과 얼마 전 아내인 서연을 만나 결혼했고 아들인 진호는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20년.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서연은 어디 있어? 진우가 물었다.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진호는 어떻게 됐어?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진우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더욱 떨렸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태주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사고, 그가 결코 깨어날 수 없을 거라는 의사들의 진단, 그리고 그들의 회사인 미다스 그룹이 겪었던 엄청난 위기까지. 서연이는 한동안 널 돌봤지만 그러다 떠났어. 태주는 힘들게 말을 이었다. 떠나?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어디로? 재혼했어. 태주는 마침내 그 말을 내뱉었다. 진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재혼? 그의 아내? 그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맹세했던 사람?